혹시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시계의 초침 소리는 유난히 크게 째깍거리고 내일 피곤할 거란 생각에 유튜브를 켜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찾아 듣거나 양을 세어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잠을 뒤척이는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 뇌에는 독성 찌꺼기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관련 통계를 보면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잠드는 것보다 새벽에 깨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2시나 3시쯤 눈을 뜬 뒤 다시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죠. 내가 너무 늙어서 잠이 없어진 건가? 몸이 어디 크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 주변 사람들과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하루 8시간은 푹 자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정말로 왜 하필 8시간인가를 따져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받아들였을 뿐이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의 말이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이른바 사당 오락이라는 입시 관련 속설이죠. 자식이나 손주들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잠을 줄여서라도 책상에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자야지 하며 마음 졸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잠을 줄여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 정말 더 좋았을까요? 실제로 한 방송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은 평소처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하고 다음 일주일은 충분히 재웠더니 외우기와 문제풀이 같은 학습 능력 검사에서 충분히 잔 쪽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현대 뇌과학 연구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평가됩니다. 신기하게도 잠에 관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르고 심지어 정반대인 믿음들이 동시에 떠돌아다닙니다. 한쪽에서는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내 몸에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8시간을 자면 될까요? 20대 청년의 몸과 70대 어르신의 몸이 완전히 다른데 잠 역시 똑같아야 한다는 건 어쩌면 너무 단순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잠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무려 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의 뇌 데이터를 분석한 최신 결과와 더불어 국내 대학병원에서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자는 분들의 사망, 위험이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구진이 주목한 게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잤는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뇌의 구조와 기억력, 집중력, 건강 상태를 함께 들여다보니 수면 시간은 적정 범위를 벗어날수록 건강에 위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이하게도 한창 사회생활을 하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40대는 잠이 부족할 때 건강에 타격을 입는 반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오히려 잠을 너무 많이 잘 때 혹은 억지로 길게 누워 있을 때 건강이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생 믿어왔던 8시간 수면이 오히려 내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니 믿어지시나요? 과연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적정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르신들의 고단한 밤을 괴롭히는 새벽 각성의 진짜 원인도 낱낱이 파헤치고
독한 수면제 없이도 뇌세포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식탁, 건강, 음식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내 소중한 뇌를 살리고 남은 인생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면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왜 다음날 아침 머리가 무겁고 멍해질까요? 방금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고 냉장고 문을 열고도 뭘 꺼내려 했는지 몰라 한참을 서성이는 건망증은 왜 갈수록 심해질까요?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수면연구진은 이 답답한 현상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잠은 우리가 생각하듯 단순히 눈을 감고 누워 쉬는 휴식 시간이 아니다. 잠은 뇌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적극적인 대청소 과정이다라는 거죠. 어려운 의학 용어는 잠시 접어두고 매일 장 보러 가시는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낮 동안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시장 골목에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빈 종이 상자와 버려진 비닐봉지, 음식물 찌꺼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우리 뇌도 이 시장 풍경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대화하며 움직이는 모든 시간 동안 뇌 신경세포들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태웁니다. 그 과정에서 뇌 속에는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노폐물이 시장의 쓰레기처럼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골목에 악취가 진동하고 통로가 막히듯 뇌세포들도 소통이 막혀 서서히 상해갑니다. 우리가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들이 스스로 크기를 살짝 줄여서 세포 사이에 넓은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야간 청소반이 도로를 청소하는 거대한 살수차처럼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을 끌고 와 뇌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야간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이 대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쓰레기가 쌓여 뇌혈관을 막고 결국 치매 발병 위험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뇌 건강을 결정짓는 진짜 기준은 이불 속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서 살수차가 멈추지 않고 뇌를 완벽하게 청소하게 만들었는가, 즉 수면의 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청소 시스템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신경과와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이 잠든 사람의 뇌가 실시간으로 세척되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건강한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장비로 직접 관찰해 보니 막 잠이 들어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뇌의 앞쪽 부위에 수분이 확 차오르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수차가 본격적으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카메라에 찍힌 셈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이 잠든 직후 첫 번째로 찾아오는 깊은 잠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즉 잠든 지 얼마 안 된 초반의 깊은 잠이 하룻밤 청소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이 들면 뇌는 곧바로 깊은 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얕은 잠을 거쳐 점점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데 잠든 지 대략 90분쯤이 되면 이 첫 번째 주기가 완성됩니다. 이 90분 동안 우리는 가장 깊고 느린 뇌파, 이른바 서파 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근육은 완전히 이완되고 눈동자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잠든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구간에서 앞서 말씀드린 뇌 청소 살수차가 가장 힘차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90분이 지나면 뇌파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면서 렘 수면이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꿈을 꾸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 첫 번째 렘 수면은 길어야 10분 정도로 아주 짧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깊은 잠과 렘 수면이 한 번 짝을 이루는 약 90분의 주기가 하룻밤 동안 4번에서 5번 정도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잠든 직후의 첫 90분이 우리 뇌에는
가장 깊고 진한 휴식이자 청소 시간이고,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 뒤로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놓친 걸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깊은 잠의 시간에는 청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작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바로 기억 정리입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마치 임시 메모장 같은 부위가 있습니다. 낮 동안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이 일단 이 해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장은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서 오래 두면 내용이 흐릿해지거나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해마는 낮 동안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한번 꺼내 재생하면서 진짜 중요한 기억들을 대뇌에 더 넓고 안정적인 저장 공간으로 옮겨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낮에는 메모처럼 약식으로 급하게 적어두고 밤에 깊이 잠든 사이 그 메모를 보관용 노트에 정리해서 옮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면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가 도통 떠오르지 않고 머릿속이 뿌옇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젯밤 정리되지 못한 기억들이 머릿속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상태인 셈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충분히 자지 못하는 날이 계속 쌓이면 이 해마라는 메모장 부위 자체가 조금씩 작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메모장이 작아지면 적어둘 수 있는 양도 줄어드니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 외우는 것도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해라고 하시는 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잠을 못 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타까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나는 정말 푹 자고 싶은데 왜 매일 밤마다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할까? 단순히 나이 들어 잠귀가 밝아진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 가지 함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도대체 지금이 잘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뒤 며칠 동안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려서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한국에서는 시계도 안 보고 졸리면 자고 깨면 일어났는데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다른 시간대로 넘어가면 몸이 영 맞질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 시계 두 개가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생체 시계입니다. 뇌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시계는 햇빛을 보고 지금은 낮이다, 밤이다를 판단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낼 시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시계가 햇빛이 전혀 없어도 스스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1962년 프랑스의 한 동굴 탐험가가 빛도 시계도 없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2달 가까이 홀로 생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본인은 분명 35일 정도 지났다고 느꼈는데 동굴 밖으로 나와 보니 실제로는 60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외부의 빛이 없으면 우리 몸의 하루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늘어진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이후 여러 연구에서 정밀하게 측정해 보니 사람의 생체 시계는 대략 24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햇빛을 쬐어줘야 이 시계가 다시 정확히 24시간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이 시계가 새로운 시간대의 햇빛에 적응하는데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우리가 시차로 고생하는 거죠. 또 하나는 수면 압력이라는 시계입니다. 이건 햇빛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속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이 물질이 조금씩 쌓이다가 일정량을 넘으면 이제 정말 자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낮잠으로 아데노신이 빠져나가 버리면 밤이 되어도 모래시계가 충분히 차지 않아서 졸음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밤에 깊이 잠들기 위해서는 이 두 시계가 동시에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생체 시계가 지금은 밤이다라고 알려주고 동시에 수면 압력 시계가 충분히 피곤하다고 알려줘야 비로소 몸이 편안하게 잠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바로 이 두 시계 모두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뇌 깊은 곳에 있는 수면 공장에서 졸음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산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생체 시계가 신호는 보내는데 그 신호를 전달할 호르몬 자체가 부족해지는 셈이죠. 전력이 부족하니 깊은 잠을 위한 스위치가 자꾸 꺼지는 거죠. 시중에 멜라토닌 보충제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 그럼 멜라토닌을 약으로 채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들에게는 짧은 기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이 스스로 그 호르몬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그 방법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세월과 함께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어 적은 소변량에도 요일을 느낍니다. 뇌는 자고 싶은데 방광이 억지로 깨워버리는 야간요입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청하며 뒤척일 때 몸에서는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이 호르몬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뇌를 한밤중이 아니라 대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뇌가 완전히 깨어버리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괴로워질 때 어떻게든 부족한 잠을 메우려고 애쓰는 마음. 이건 특별히 예민하거나 유난스러운 분들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불면증을 한번 겪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마음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잠을 못 자니 불안해지고, 불안하니 어떻게든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그 매달림이 오히려 잠을 더 멀리 쫓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불면증이 사람을 가두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 고통의 악순환을 잘 보여주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64살 이순자 어머님의 매일매일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은 30년 넘게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백반집을 억척스럽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칼같이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장을 보러 다니셨죠. 그 치열했던 삶의 습관이 몸에 깊게 새겨진 탓에 무릎 관절이 심하게 닳아 눈물을 머금고 식당을 그만두신 후에도 이순자 어머님의 눈은 늘 새벽 4시면 번쩍 떠졌습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생체 시계는 여전히 시장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나이 들어서 잠이 줄면 치매가 빨리 온다, 얼굴이 팍 삭는다며 무심코 겁을 주었습니다. 그 말에 잠부족이 두려워진 이순자 어머님이 선택한 방법은 낮에 밝은 햇살을 피해 안방 커튼을 겹겹이 두껍게 치고 억지로 2시간씩 강제 낮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폭발적으로 써야 할 수면 에너지를 대낮에 미리 당겨 써버린 겁니다. 결국 이순자 어머님의 생체 리듬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막상 진짜 잠을 자야 할 캄캄한 밤이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깨어나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흐느끼셨죠. 평생 불평 한번 못하고 자식 위해 일만 하느라 몸뚱이가 다 망가져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잠도 편히 못 자는구나. 그 끔찍한 불면의 고통과 노인성 우울증 끝에 이순자 어머님이 결국 지친 손으로 꺼내든 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수면 유도제 한 알이었습니다. 명절에 딸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친 이순자 어머님은 차려놓은 명절 음식 앞에서도 자꾸 졸음이 쏟아져 눈이 감겼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나 자전거 타는 거 봐주세요 하며 손을 잡아 끌었지만 이순자 어머님은 어지럼증에 잠깐 주춤하며 아이고, 할머니가 오늘 좀 피곤하네 하고 짧게 웃어 넘기셨습니다. 딸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우리 엄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은 그 말을 우연히 전해 듣고 그날 밤 또 한 번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이러다 손주랑 놀아주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제가 무조건 먹으면 큰일 나는 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극심한 불면증 초기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 아래 짧게 쓰는 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순자 어머님처럼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약만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간 청소반이 뇌를 씻어내는 자연스럽고 깊은 수면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인지 기능이 둔해지는 건 물론이고 약기운에 취해 한밤중 화장실 가다 비틀거려 넘어지는 야간 낙상 위험도 몇 배나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몸이 피곤한 건 누구나 이해하시죠. 하지만 수면 부족이 우리 뇌에 얼마나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실제로 여러 수면 연구를 보면 밤을 꼬박 새우거나 오래 깨어 있으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17시간 이상 깨어 있는 상태의 인지 능력이 술을 마신 상태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밤새 뒤척이고 제대로 못 잔 다음날의 뇌는 평소의 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찾느라 집안을 뒤지고 가스불을 켜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깜빡하기도 하고 약 먹을 시간을 놓치거나 먹고도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으려는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실수가 단순한 건망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판단하거나 운전 중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수면 전문가들은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휴식이 아니라 다음날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보험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자면 해결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에 도달합니다. 잠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더 오래 자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순자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낮잠 시간을 늘렸고 밤에도 어떻게든 더 오래 누워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순자 어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잠을 못 자서 힘든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잠을 보충하려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최근 뇌과학계와 의학계 그리고 방대한 빅데이터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60대 이상 어르신의 뇌 위축을 막아주는 진짜 완벽한 수면 시간은 8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7시간 전후입니다. 이 충격적이면서도 다행스러운 반전은 국내 한양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성인 9,000명을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적게 자는 경우에도 사망 위험이 11% 높아졌지만 8시간 이상으로 과도하게 누워 있었던 분들은 사망 위험이 무려 27%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하루 7시간 안팎의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우리 생명과 건강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팀이 50만 명이라는 거대한 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지 기능이 가장 뛰어나고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황금 수면 시간은 정확히 7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잠을 오래 자면 몸이 더 쉬는 거 아닌가요? 피곤하면 많이 자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몹시 피곤하거나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땐 평소보다 잠이 늘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의 회복 과정이 아니라 매일 습관적으로 8시간, 9시간, 10시간씩 누워있는 생활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자동차 엔진도 적당히 쉬어야 오래 갑니다. 그런데 시동을 꺼놓고 차고에만 세워둔다고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진 않죠. 오히려 배터리가 방전되고 각종 부품이 굳어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나이 들수록 지나치게 오래 누워있는 생활은 근육 감소를 부르고 활동량을 줄이고 생체 시계를 흐트러뜨립니다. 낮 동안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면 밤에 깊은 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국 오래 누워있을수록 잠은 더 얕아지고 얕은 잠이 반복될수록 피곤함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분명히 8시간 넘게 잤는데 왜 더 피곤하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건 단순히 긴 수면이 아니라 깊고 효율적인 수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8시간을 자야 한다고만 알고 있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유럽의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혹독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영국의 한 사회운동가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고자 유명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이라는 노동운동 구호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하루 8시간 수면은 사실 정밀한 의학 연구에서 나온 정답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3등분해서 노동자들의 쉬는 시간을 보장해 주려던 19세기의 사회적 관습이자 정치적 슬로건이었던 거죠. 그땐 잠자는 동안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이에 따라 뇌의 청소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의료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의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잠든 사람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의 비율이 높지만 60대 이후엔 수면 구조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 들면서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건 몸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생체 시계가 변화하는 정상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병으로 오해하십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도 큰일 났다. 아직 8시간도 못 잤는데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며 스스로를 겁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커지고 불안은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고 스트레스는 또 잠을 쫓아냅니다. 결국 잠이 부족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뇌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흔들어 다음날 극심한 무기력증과 두통을 불러오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아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셨던 분들, 여기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7시간이라는 숫자도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6시간 30분을 자고도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수 있고 어떤 분은 7시간 30분 정도가 가장 편안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은지, 낮 동안 졸음에 시달리지 않는지,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즉, 나는 몇 시간을 잤는가 보다 나는 얼마나 개운하게 깨어났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순한 기준 하나만 바꿔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에 잠들어도 남편은 6시간이면 충분하고 아내는 7시간 반이 필요한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먼저 깨어 움직이면 왜 벌써 일어났어요? 나 잠도 못 자게 하고 서로 타박하거나 더 자는 쪽을 보고 잠만 자, 나이 들수록 점점 게을러져 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옆에 누운 사람과 내가 다른 수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다툼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푹 자지 못하는 내 몸이 벌써 늙고 고장나 버린 건 아닐까 불안해하며 남몰래 눈물 훔치셨던 지난 날들.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망가진 게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내 몸에 맞지도 않는 200년 전의 낡은 숫자에 나 자신을 억지로 구겨 맞추려 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오해였을 뿐이에요.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고 지옥 같았던 수면 강박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의 아침을 맞이한 대전의 68살 김만호 아버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제일금융권 은행원으로 묵묵히 근무하시다 정년 퇴직을 하신 김만호 아버님, 퇴직 후 반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밤마다 잠이 얕아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이제 막 쉬기 시작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어르신들은 하루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부터 그 숫자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김만호 아버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면증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잠이 안 오니 더 간절해지고 간절해지니 꼭 몇 시간은 자야 한다는 그 숫자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밤 10시만 되면 텔레비전 코드를 뽑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방 불을 끈 채 누웠습니다. 그렇게 8시간이라는 숫자를 채우려 매일 밤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기 일쑤였고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머릿속은 말똥말똥했지만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4시간을 채우려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여야 했던 그 캄캄한 시간은 매일 밤 찾아오는 고문 같았습니다. 그렇게 선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무거운 쇳덩이를 얹은 듯 피곤했고 어디에 둔 돋보기 안경을 못 찾아 온 집안을 헤집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만호 아버님은 가슴을 치며 내가 직장 그만두고 긴장이 풀려서 이렇게 나태해졌구나. 벌써 치매가 오려나 보다. 이제 어쩌나.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만호 아버님은 우연히 참석한 동네 복지관 건강교실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진실을 듣게 됩니다. 60대 이상의 진짜 수면은 7시간이며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건 내 뇌에 숨을 조이는 일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강의를 듣기 며칠 전 김만호 아버님은 아내와 함께 간 모임에서도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이웃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만호 아버님은 소파 한쪽에 기대 잡고 눈이 감겼고 결국 먼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 사람 분명 잠은 오래 자는 것 같은데 왜 갈수록 더 지쳐 보이는지 모르겠네 하시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건강교실을 다녀오신 그날 밤부터 김만호 아버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10시 무조건 눕기 강박을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10시가 되어도 눕지 않고 대신 따뜻한 거실, 간접 조명 아래 평소 좋아하던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진짜로 하품이 나고 졸음이 쏟아져 고개가 꺾일 즈음인 밤 11시 반에야 편안한 마음으로 안방 침대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벽에 깨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억지로 다시 자려는 노력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거실로 나와 가볍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렇게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만호 아버님의 고단했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총 수면 시간은 예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6시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아침 햇살에 눈을 뜰 때까지 단 한 번도 화장실 때문에 깨거나 뒤척이지 않는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된 거예요. 뇌 청소 살수차가 밤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간 거죠.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집에 놀러온 5살짜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우당탕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 소파에 파묻혀 할아버지 힘들어 라며 손만 저어주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오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비행기를 태워주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본 며느리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안색이 정말 너무 맑아지셨어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그날 밤 쑥스럽게 웃던 김만호 아버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가슴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잘 자니까 이른을 앞두고 이제야 내 인생에 진짜 맑고 개운한 아침이 밝았어. 여러분, 김호 아버님은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산 것도 유명 병원을 전전하며 어려운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불면증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것뿐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상식 하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김호 아버님도 건강해지려고 더 오래 자려고 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래 누워 있을수록 더 피곤했고 더 자려고 애쓸수록 잠은 더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몸의 신호를 믿기 시작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졸릴 때 자고 잠이 깨면 억지로 붙잡지 않고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해주자 오히려 숙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 생체 시계가 몸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시계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남이 만든 숫자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고 해서 어젯밤 6시간밖에 못 잤다고 해서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깨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벽에 한 번 깨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10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다면 대부분 정상으로 봐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 깨면 1시간 이상 잠이 오지 않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때는 단순 노화보다 불안장애나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코를 심하게 골거나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낮에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잠의 양이 아니라 숨쉬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활 습관과 식탁 위, 작은 변화들이 그 건강한 상태를 되찾는데 아주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 부엌과 침실에서 시작하는 실천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직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단호히 끊어내신 이순자님, 그리고 8시간의 무거운 강박을 이겨내고 새 아침을 맞이한 김만호 아버님, 평범하고도 찬란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구체적으로 방과 부엌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엄청난 돈이 들거나 구하기